3페이지 한번 가보자. 거기 이제 우리 3월 모의고사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야. 2025년 고2 3월의 인문 지문. 자, 그럼 일단 가단락부터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보자. 가단락에 본유론자 일단 붙이고 봐야 돼. 자, 우리 독해할 때 본유론자처럼 무슨 자, 뭐뭐 주의, 사람 이름 얘네들 나오는 건 중요하잖아. 그럼 본유론자들은 있잖아. 인간의 경험에 앞서. 자, 이거 경험에 앞서에다 붙이고야지. 선생님이 이거 반대말 짝 할 때 알려줬었지. 이거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었더라? 경험에 앞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냐면 선천적이란 뜻이잖아. 그지? 태어나기 전부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경험에 앞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다라고 했냐? 인간 정신에 각인된 관념이 있다고 봤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선천적인 관념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대. 그지? 그래서 그 선천적인 관념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그것을 본유관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부터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머릿속에 딱 봐봐봐.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독해를 잘하려면 반대되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선천의 반대말이 뭐야? 뒤에 후천적인 거 나오겠지. 선천 따윈 없다. 그죠? 그럼 이제 본유론자들은 원래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천적인 본유관념이 있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연결을 똑바로 해야 돼. 잘 봐봐. 이 본유적이라고 하면서 필연적인 진리를 뭐라 그래? 본유적이라 그래. 그럼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써볼 거야. 필연적 진리는 본유적이다 라고 했어. 됐죠? 필연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면 무조건이야. 100%. 이 단어도 수능에 잘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필연적 진리는 무조건 본유적이라고 본 거야. 그럼 이들에 의하면 필연적 진리는 어때? 본유관념이래. 그럼 또 잘 봐봐. 자,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본유관념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100% 지금 진리가 되는 거, 반드시 진리가 되는 애들은 어쨌든 우리가 어때?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각인이 된 본유관념인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본유관념은 있잖아. 반드시 참인 지식인 거잖아. 왜냐하면 필연적인 거니까. 필연적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뜻이거든.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 얘네들은 보편적으로 뭐가 된다? 동의가 된다. 자, 이거 연결을 똑바로 해야지 뒤에 거랑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거야. 보편적 동의라는 건 무슨 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선 동의한다야. 알겠지? 그럼 봐봐. 필연적 진리는 본유관념이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반드시 참인 거니까 누구나 동의한다는 뜻인 거야.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보편적으로 동의가 돼. 그지? 근데 하지만 하고 끊어버려. 그럼 잘 봐봐. 그럼 뻔하죠? 본유론자하고 대비되는 애들이 바로 뭐냐? 지금 근대 경험론이야. 그럼 느낌 오잖아. 우리 짝 지었었지. 앞에서 본유론자는 뭐라 그랬어? 선천적 관념이 있는 거다. 근데 경험론자들은 뭐냐면 그딴 거 없다 그러거든. 이들은 마찬가지 지금 그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봐봐. 경험에 의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 생각은 앞으로 뭐가 나오겠어? 야, 선천적 관념 따위는 없다. 알겠지? 그지? 그럼 모든 것은 뭐에 의한 거다? 후천적 경험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근대 경험론은 뭐냐면 이들은 귀납법을 적용했다는 거야. 우리 봐봐봐. 귀납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배웠죠? 얘는 뭘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냐? 일반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걸 귀납이라 그래. 그지? 그리고 잘 봐봐. 그럼 이런 구체적인 것은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냐면 이거야. 경험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관찰이 누적되면서 그게 계속 어때? 자꾸 누적되다 보면 일반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들이 강조하는 건 결국은 뭐야? 다 후천적인 거야. 알겠지? 선천 따윈 없다. 됐죠? 그럼 이들의 입장에선 본유관념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지. 그럼 딱 봐봐. 그럼 여기까지 머릿속에 어때?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뭐의 대립구조가 나왔어? 선천적, 후천적. 알겠지? 그지? 항상 하나가 나오면 다른 게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문단 바뀌었어. 이 문단이야. 그럼 대표적인 경험론자가 바로 누구냐? 거기에 보니까 누구 나와 있어? 로크 나와. 경험론자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로크인 거야. 그럼 이 로크는 무슨 생각이냐면 갓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상태를 뭐라 그래? 백지 상태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럼 봐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앞에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갓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상태가 백지 상태라는 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본유관념 따위는 없다는 뜻인 거야. 왜냐면 본유관념은 어때?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지금 갓 태어난 애들은 뭐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은 백지 상태인 거야. 그럼 거기에 비유하면서 비유에다 형광펜에나 빗대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비문학에는 비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문학에도 비유가 잘 나와. 그지? 그럼 비유하면서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인 게 아니야. 이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게 아니야.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어차피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다 뭐다 밑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로크가 말하는 것은 딱 이거야. 이들이 주장하는 뭐라는 거? 본유관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거다? 후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따위는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경험론이거든. 그죠?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보면 본유론자들이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동일론이랑 모순론이야. 자, 그럼 봐봐. 동일률이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모순율이라는 애가 있어. 됐죠? 그럼 칠판 봐. 그러면 이 동일률하고 모순율도 뭐냐면 본유론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근데 로크 입장에선 어때? 이거 본유관념 아니다. 이거 어차피 뭐다? 후천적 경험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동일률이 뭐고 모순율이 뭔지. 그지? 그럼 동일률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다. 야. 이게 동일률이래. 그리고 끊어. 모순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야. 이게 바로 모순율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 두 가지는 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참이라고 아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제 연결할 거야. 이거는 어때? 누구나 뭐라고 생각해? 참이라 인식하는 지식인 거야. 알겠죠? 이걸 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지? 자, 근데 로크는 뭐라고 했냐? 애들은 이걸 몰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읽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이 동일률하고 모순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참이라고 인식을 해. 그럼 누구나 참이라고 이거를 인식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누구나 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어때?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동의야. 보편적 동의.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애들은 이걸 몰라. 알겠죠? 그죠? 애들은 이걸 몰라. 그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뭐라고 하냐? 지금 봐봐봐. 이 애들은 이걸 모른다라는 걸 통해서 동일률하고 모순율이 뭐라는 거? 본유적이라는 걸 부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야. 봐라. 로크는 뭐라 그래? 본유론자들이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후천적 경험을 통한 거다. 그러면서 뒤에 뭐 나오냐? 본유론자들이 동일률하고 모순율을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해. 그럼 본유관념이라면 뭘 해야 돼? 선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참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이것도 뭐다? 칠판 봐.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동일률하고 모순율도 결국은 뭐다? 후천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거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글은 어떻게 읽는 거야? 항상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걸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봐라. 다시 이거랑 연결할 거야. 본유론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본유관념이라는 게 있고 그 본유관념이 어때?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라고 했어. 근데 로크는 뭐라 그랬냐? 야, 너네가 주장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이지 않아. 그건 후천적 경험 통해 알게 돼. 너네가 주장하는 동일률하고 모순율이지 그거 애들 아무도 모른다? 걔네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보면 동일률하고 모순율도 뭐야? 후천적 경험 통한 거잖아. 이건 뭐가 아니야? 본유적이지 않아. 알겠지? 그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봐. 요거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 로크에게 있잖아. 어떤 게 정신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건 곧 인간이 그것을 이해 밑줄 긋고 이해도 하면서 뭐가 가능해야 돼? 의식이 가능해야 돼. 그럼 따라서 그가 제시한 이 사례는 뭐냐면 동일률하고 모순율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잘 들어. 요 두 가지가 뭐야? 여기다 선생님이 쓸게. 동일률이랑
모순율이라는 것이 본유적이라는 게 뭐가 아니야?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지?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잘 봐봐. 자, 봐봐. 동일률하고 모순율이 어때? 본유적이라는 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각인된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야? 앞에서 로크가 말했던 거야. 로크가 앞에서 지적했죠? 애들은 몰라. 알겠죠? 그죠? 애들은 어때?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본유적이라면 애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알겠지? 근데 애들은 어때? 이걸 모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 이 로크 입장에선 얘가 본유적이라는 거에 난 동의하지 않아.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죠?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해야 되거든? 근데 로크는 어때? 봐봐. 이거 선생님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뒷받침을 써줄 거야. 알겠죠? 잘 봐봐. 로크는 지금 어때? 아이의 사례를 들어서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러면 로크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거야? 얘네가 본유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밝혀낸 거죠? 그죠? 그럼 로크 자체가 뭐야? 이거 지금 어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이들이 본유적이라는 거에. 그죠? 아까 근데 보편은 뭐라 그랬어? 누구나 동의하는 거라 그랬죠? 그지? 근데 로크는 어때?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결국은 어떻다? 얘네들이 뭐라는 거? 이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야?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죠? 누구나 동의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거야. 야, 동일률하고 모순율 본유적이라는 거 난 동의 못해. 이거야. 알겠지? 난 동의 못해. 왜? 애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알겠죠? 어차피 이거 다 뭘 통한 거야? 후천적 경험을 통한 거니까. 됐지?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하고 연결돼. 다음 문장도 어려워.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관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봐봐봐.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라는 것을 부정한 거야. 이게 바로 로크 생각인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자자자 졸지 말고 요 말의 의미가 바로 어떤 거야? 지금 앞에서 본유론자들은 뭐라고 했냐? 본유관념은 뭐 된다?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딱 연결돼 있는 거거든. 근데 로크는 딱 보니까 어때? 야, 아니야. 얘하고 어때? 보편적으로 동의된다? 이 두 가지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로크는 어때? 앞에 있는 누구를 부정한 거야? 본유론자들을 비판하고 부정을 한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앞에 문단들이 어려워. 뒤에 건 쉬워. 그럼 칠판 봐. 잘 봐봐. 자,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딱 핵심, 원래 내가 모의고사에서 이걸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 떠올리면 돼. 본유론자들은 어때?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본유관념이 있다는 입장. 그지? 근데 로크는 어때? 선천 따윈 없다. 경험론은 어때? 무조건 후천으로 가는 거야. 니들이 주장하는 어때? 선천적 관념이라고 하는 본유관념도 결국은 뭐에 의한 거다? 후천적인 경험에 의한 거다. 알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럼 이제 얘는 칠판 봐. 얘네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를 대. 그럼 그게 바로 뭐냐?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라는 지식이래. 그럼 이 지식은, 그럼 여기다 선생님 니은 쓸 거야. 이 니은 지식은 무슨 지식이야? 필연적 진리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당연히 누구나 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 진리야. 그럼 필연적 진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필연적 진리니까 보편적 동의가 되는 거야. 근데 따라서 칠판 한번 봐. 만약에 누구 생각이라면 본유론자들이라면 어떤 거냐? 필연적 진리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본유관념이라 그랬거든. 그죠? 근데 칠판 한번 봐. 요 니은 있죠?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그지? 이거 본유관념이야? 이거 뭘 통해 알게 되는 거야? 경험 통해 알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잘 봐봐. 요 니은의 단맛이 쓴맛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무슨 관념이 아닌 거냐? 본유관념이 아닌 거야. 이건 내 무엇을 통해 알게 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니까. 그치? 그럼 봐봐. 뭐야? 니들은 뭐라 그랬어? 필연적인 진리는 본유관념이라 그러고 그게 보편적으로 동의된다 그랬는데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그거 필연적 진리인데 뭐가 아니야? 본유관념 아니잖아. 알겠지? 그치? 그러면서 지금 본유론자들을 또 비판을 한 거야. 그럼 따라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자.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진리는 본유관념이어야 돼. 근데 하지만 끊어. 이 지식은 뭐에 의한 거야? 감각적 경험에 의한 거죠? 그럼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론자 관념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런 모순을 간파한 로크는 이 근거를 통해서 본유관념이면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본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거야. 여기 다시 일로 가면 본유론자 생각은 뭐다? 필연적 진리는 무조건 본유관념이다. 알겠죠? 됐죠? 근데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단맛이 쓴맛이 아니다? 필연적 진리거든? 근데 그건 뭐가 아니야? 본유관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모순을 발견한 거야.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3문단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정신이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 그럼 밑줄 그어봐. 앞에 있었던 비유가 또 나오죠?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라는 게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야? 선천적 관념 따윈 없다. 이 말인 거야. 본유관념이라는 건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정신은 먼저 뭐래? 감각을 통해. 그럼 봐봐. 로크 생각은 감각의 답이 출고. 그러니까 얘는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우린 선천 따윈 없어. 우리는 일단 뭐라는 거냐? 감각적 경험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감각적 경험을 먼저 해서 달다 쓰다와 같은 어때? 개별적이고 밑줄 그어요. 특수 밑줄 그어. 개별적이고 특수한 무엇을? 관념을 받아들여. 그럼 칠판 봐. 이런 관념을 받아들여.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 이 관념들 중 일부 관념에 대한 뭐야? 추상 밑줄 그어. 알겠죠? 그럼 추상화를 하고 잘 들어. 추상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는 거야? 일반화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칠판 봐. 잘 들어. 요렇게 봐. 선생님이 요 앞에 지금 지문에 써있는 내용을 요렇게 정리했잖아. 요게 바로 귀납법이야. 알겠지? 그지? 요게 바로 귀납법이야. 됐죠? 우리가 감각적 경험하죠? 그러면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때? 뭐 먹었어? 초콜릿 하나 먹었어. 초콜릿은 단 거네? 딴 초콜릿도 먹었어. 이것도 단 거네? 아, 초콜릿은 달달한 거구나. 라고 해서 어때? 추상화,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귀납인 거야. 아까 귀납이 뭐라 그랬어? 구체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해? 일반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요게 귀납인 거고, 그는 동일률이나 모순율과 같은 필연적 진리들은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밑줄 그어.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밑줄 긋고 역시 무슨 말? 귀납인 거야. 알겠죠? 역시 귀납인 거야. 됐죠? 그럼 이걸 거치면서 알게 되는 거다. 그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어차피 인간의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로크는 무슨 논자야? 경험론자 아닙니까? 모든 건 다 뭘 통한 거다? 경험을 통한 거다. 알겠죠? 우리에게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지 선천적 관념 따윈 절대 없다야. 됐지? 그래서 결국 인간의 경험이고 그런 본유관념은 어차피 본유적인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낸 무슨 진리이다? 밑줄 필연적 진리이다. 알겠지? 왜 필연이라고 한 거야? 칠판 봐.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알겠죠? 개별하고 특수적인 게 계속 누적돼서 추상화하고 일반화 과정을 거치니까 그게 뭐가 돼? 필연적 진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달달한 거 먹어보면서 이것도 단 거, 이것도 단 건 쓴 게 아니네? 라는 어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알겠지? 됐지? 오케이? 요게 바로 가달락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칠판 봐. 잘 봐봐. 내가 실제 계속 중요한 팁이야. 실제 다른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놔. 맨날 나오는 거야. 선천적, 후천적.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얘는 어때? 그딴 거 없다. 그래서 하나 더 선생님이 설명하면 요 선천하고 연결되는 걸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는 거냐? 그게 바로 이런 건 뭘 통해 파악하는 거냐?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선천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이성인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달락이 정리가 됐지? 그지? 자, 이제 나달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달락은 지금 뭐냐? 잘 봐봐. 요거 지울 거야. 자, 잘 봐. 앞에서 잘 봐봐. 근데 경험론자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 본유론자가 있었어. 그리고 얘가 바로 누구였냐? 로크였던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머릿속에 딱 생각해놔. 경험론 하면 어때? 얘네들은 선천 이딴 거 없다. 모든 건 다 뭐다? 불천적인 경험에 의한 거다. 알겠죠? 됐죠? 그리고 칠판 봐. 잘 들어. 그래서 보통 있잖아. 경험론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나달락에 나와. 그게 바로 뭐냐? 합리론이야. 알겠지? 그지? 경험론의 반대말이 합리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학에 잘 나오는 대립구조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봐. 아까 뭐라 그랬어? 경험론 하면 어때? 무조건 뭐다? 후천적 경험에 의한 거라 그랬죠? 합리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합리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야. 이성이야. 알겠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냐? 이성을 갖고 태어나.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 합리론이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간다. 나달라. 합리론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이프니츠야. 알겠죠? 그럼 라이프니츠의 답이 출구해봐. 라이프니츠가 바로 합리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라이프니츠를 쓸게요. 됐지?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뭐다? 합리론은 경험론의 반대. 그지? 그럼 합리론은 뭐? 이성. 경험론은 뭐야? 감성, 감각, 경험. 이런 거야. 그럼 합리론의 입장에 있었던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부정할 로크 주장을 반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 뻔하죠? 왜냐면 로크는 경험론이고 라이프니츠는 뭐니까 합리론이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럼 라이프니츠는 있잖아.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자, 이제부터 말을 똑바로 봐야 돼. 얘는 본유관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도 다음 페이지 본유론자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본유관념하고 보편적 동의 사이에 어때?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진 않았다. 형광펜에.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진 않았다. 이다 형광펜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잘 봐. 이렇게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나온 거냐? 3명이 나온 거잖아. 3팀이 나온 거잖아. 3팀.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뭐가 중요해? 공통점, 차이점이 중요한 거야. 그럼 칠판 한번 봐. 선생님이 여기다 쓸 거야. 본유론자들은 무슨 생각인 거냐? 얘네들은 본유관념과 그리고 보편적인 동의 사이에 뭐가 필연적 관계가 있다라는 입장이야. 알겠지? 그지? 본유관념이랑 보편적 동의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라는 입장이야. 자, 근데 칠판 한번 봐. 라이프니츠는 얘를 지금 비판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로크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로크하고 라이프니츠의 공통점이야. 여기다 쓸게요. 얘네들 둘 다 본유관념이랑 보편적 동의 사이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다. 필연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꼭 해놔. 알겠지? 그지? 그럼 나 같으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됐죠? 원래 3명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 알겠지? 3개 비교하는 거.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자, 일단 봐요. 라이프니츠는 누구에 가까운 거야? 그래도 본유론자에 가깝기는 해. 근데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애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본유관념하고 보편적 동의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진 않은 거야. 알겠지? 됐지? 자, 이제 다음 문장. 그러면 왜 그런 거냐?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애들이 존재하거든. 뭐야? 이거 누구하고 비슷해? 로크하고 비슷하죠? 그지? 자,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 동일률이나 모순율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건 증명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럼 이 부분은 누구 생각하고 비슷하다? 로크와 유사라고 써놔. 이 부분은 로크하고 라이프니츠하고의 공통점인 거야. 알겠죠? 됐죠? 지금 둘 사이에 뭐가 없다라는 거,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지? 자,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애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일률하고 모순율을 자각하면 두 가지가 본유적이라는 걸 동요하는 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칠판 봐.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한 거거든. 그죠? 근데 다만 누구는 이해를 못한 거다. 아이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은 동의를 못하는 거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잘 봐. 지금 로크하고 라이프니츠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양쪽 다 공통점은 뭐다? 둘 사이의 필연성은 없다. 알겠죠?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근대 경험론은 애들의 사례를 들어서 본유관념 따위는 없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지? 얘는 어차피 경험론이니까 이들은 본유관념 따위는 아예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린 거야.
근데 라이프니츠는 무슨 논이야? 합리론이잖아.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에 뭐는 없는 거야? 필연적 관계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그럼 이런 입장에 따르면 보편적 동의가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끊어. 보편적 동의가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어. 왜? 애들은 인식을 못하잖아. 그지? 근데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뭐야?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이 있다라는 입장인 거야. 알겠죠? 왜? 생각해. 얘가 무슨 논이니까? 합리론이니까. 합리론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입장이야. 알겠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본유관념이 있다라는 입장하고 연결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보편적 동의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은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근데 밑줄 명확한 논증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 명확하게 논증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지식 획득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통해서 본유관념이 주장한다는 거, 존재한다라는 걸 주장했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그럼 라이프니츠는 누구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냐? 요렇게 로크를 뭐 하고 있어? 반박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럼 잘 들어. 로크는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자, 다시 가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로크는 무슨 논이야? 경험론이야. 그럼 경험론은 무조건 우리의 지식은 모두 뭐에 의한 거다? 경험에 의한 거다야. 알겠죠? 그죠? 근데 라이프니츠가 뭘 밝히면 되겠어? 야! 모든 게 경험에 의한 건 아니야. 경험에 의하지 않은 것도 있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다음 문장 봐. 자, 라이프니츠는 지식이라는 걸 있잖아.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그럼 여기다 쓸 거야. 지식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필연적인 거랑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사실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됐죠? 그럼 필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그냥 무조건 참이야. 알겠죠? 그냥 무조건 참이야. 필연적 진리는. 그래서 나오죠?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인 명제야.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그냥 무조건 참이 되는 애가 바로 뭐야? 필연적 진리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러한 그의 입장에 따르면 본유관념은 뭐야? 필연적 진리야. 그럼 잘 들어. 자, 라이프니츠야. 얘는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필연적 진리가 된다. 알겠지? 그지? 그럼 본유관념은 필연인 거고 그럼 본유관념으로부터 추론해낸 참인 지식도 잘 들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추론해낸 참인 지식도 나오겠죠? 그럼 걔도 뭐가 된다는 거야? 필연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이와 달리 앞에서 끊어. 사실적 진리는 칠판 봐. 이건 뭘 통한 거냐? 경험을 통한 거야. 됐지? 우리의 경험을 통한 거야. 그래서 필연성이 없어. 그럼 이거는 뭐야? 필연이 아니야. 필연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서 어때? 우연히 참이 된다는 거야. 무조건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어때? 개별적이고 그리고 어때? 특수한 거. 알겠죠?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필연적인 것은 어때? 보편이야. 알겠죠? 근데 사실적인 건 어때? 개별 특수인 거야. 그지? 우리 개별 특수의 반대말이 바로 보편인 거죠? 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갛다는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잖아 요즘에. 그죠? 시나노 골드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갛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어때?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거잖아. 됐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그럼 라이프니츠는 로크가 언급한 필연적 진리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지식으로 보았다.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또 잘 봐야 돼. 라이프니츠는 로크가 언급한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아까 어때?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거라고 봤어. 그럼 잘 봐. 맞는 말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가달락에서 표시해 준 거 기억나죠? 로크가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뭘 한다? 그 경험을 해.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때? 개별이고 특수야. 그게 쌓여서 무슨 과정을 거쳐? 추상화하고 일반화 과정을 거치면 뭐가 돼? 진리가 된다 그랬죠? 그게 필연인 거야. 그지? 자, 근데 귀납적 일반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필연적으로 참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귀납적 일반화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라는 걸 뭐가 안 돼? 보증을 못해. 이게 한계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자, 이거 선생님 먼저 하고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보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이라는 걸 확증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럼 그에게 귀납적 일반화는 뭐냐? 수학에서의 검상과 같이 필연적 진리를 뭐 하는 것밖에 안 돼? 밑줄 검증하는 것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검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죠? 따라서 그에게 본유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이성에 의해서, 이성에다 형광펜에나 합리로는 무조건 뭐야? 이성이야. 합리로는 무조건 이성인 거야. 알겠죠? 됐죠?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해되는 것이었다.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자, 봐. 이 너네 입장에서 요 문단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칠판 봐. 여기 선생님 다시 지우고 잘 설명을 해볼게. 봐봐봐. 자, 여기 이걸 로크를 쓸게요. 자, 로크야. 우리 아까 로크는 뭐라 그랬었더라? 이 사람은 경험론이야. 그럼 경험론의 입장은 선천적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로크가 뭐라고 한 거냐? 우리의 무슨 경험? 개별적이고 경험에 의한 특수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된다? 이것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게 곧 무슨 진리가 되는 거다? 필연적 진리가 되는 거다 라고 했어. 알겠죠? 됐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무슨 일반화라고 했더라? 이런 걸 보고 귀납적 일반화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치? 요게 바로 귀납적 일반화야. 근데 너네도 봐봐. 잘 들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 거야. 봐. 개별적으로 이고 특수한 게 쌓여. 예를 들어서 까마귀. 봐라. 까마귀는 까마타야. 됐죠? 그럼 이 까마귀 봤어. 까매. 저것도 봤어. 까매. 까매. 근데 그래서 결국은 무슨 진리가 나왔냐? 지금 까마귀는 까마타란 진리가 나왔어. 그죠? 그럼 우리는 로크식으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해? 필연적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어때? 까마귀가 하얀색 까마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귀납적 일반화라는 것은 있잖아. 항상 봐봐. 저번 시험 범위에도 귀납이라는 게 있었죠? 얘는 언제나 뭐가 있는 거냐? 반증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해. 알겠죠? 그죠? 얘는 반증 가능성이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칠판 한번 봐. 이 필연적 진리라는 걸 뭐 하지 못하는 거냐? 얘를 확증하지 못하는 거야. 왜? 언제나 뭐 될 수 있으니까. 판정될 수 있으니까. 갑자기 하얀 까마귀가 나타나거나 분홍 까마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원래 사실 귀납적 일반화가 갖고 있는 한계란 말이야. 그걸 누가 지적한 거냐? 라이프니츠가 지적을 한 거야. 그래서 봐봐. 그러면 여기다 쓸 거야. 라이프니츠는 이 사람은 무슨 논이야? 합리론이야. 알겠죠? 그죠? 그럼 합리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야? 이들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잘 봐봐. 그럼 라이프니츠가 요 귀납적 일반화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이제 로크가 주장한. 그래서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야, 너는 귀납적 일반화 통해서 필연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귀납적 일반화는 어때? 이 필연적 진리라는 걸 뭐 해줄 수 없어? 확증할 수 없어. 왜? 언젠가 분홍 까마귀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귀납적 일반화의 방식은 뭐가 안 돼? 필연적 진리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어. 그거는 뭐만 할 뿐이야? 검증만 할 뿐이야. 알겠지? 그지? 이건 확증이 안 돼. 그럼 잘 봐봐. 그럼 우리가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경험을 통해서는 확증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언젠가 분홍 까마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라이프니츠는 합리론이라 그랬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필연적 진리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 그건 이성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우리는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만 뭐가 가능하다? 필연적 진리의 확증이 가능하다. 요게 바로 뭐? 라이프니츠의 생각이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시험장에서 딱 생각한다? 그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 경험론은 그냥 경험. 알겠죠? 모든 건 경험에 의한 거다. 그치? 근데 귀납적 일반화라는 건 항상 이건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거.
귀납적 일반화는 언제나 뭘 갖고 있어? 반증 가능성을 갖고 있어. 알겠죠? 그게 진리라는 걸 확증을 못해. 그지?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지적한 게 그거야. 야, 지금 니들이 얘기하는 귀납적 일반화 걸통에서는 확증이 안 돼. 그지? 반증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적 진리라는 거를 뭐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이성이 필요해. 그리고 칠판 봐! 그 이성은 뭔데? 이성은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거죠. 알겠지? 그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뭐야? 이건 선천적인 거야. 그럼 봐봐. 라이프니츠 생각은 이거야. 야, 우리는 선천적 이성을 갖고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본유 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근데 라이프니츠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맨 밑에 문단. 잘 봐. 이러한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볼 때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뭐야? 밑줄 내재적에다 밑줄 그어봐. 내재적이라는 게 무슨 말하고 똑같아? 선천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내재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사실 칠판 봐. 라이프니츠가 왜 이렇게 지금 눈에 지금 핏대를 세우고 로크를 반박을 했느냐? 그 이유는 딱 있어.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론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어때? 보호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있잖아. 잘 봐봐. 무슨 이론을 갖고 있느냐? 단자론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 근데 그 단자론이 바로 뭐 한 거냐? 얘가 인간 정신에는 선천적인 뭐야? 정신, 이런 것들이 관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인 거야. 그러면 지 이론을 지키려면 누구를 지금 비판해야 돼? 로크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로크는 선천이 없다는 애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잘 봐. 그의 핵심 이론인 단자론하고 연결이 돼. 그는 단자를 세 개를 구성하는 뭐야? 밑줄 형이상학에다 밑줄고. 알겠죠? 그래서 잘 봐. 우리 비문학에서 있잖아.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잘 들어. 무슨 말하고 연결되는 거야? 얘가 이거야. 뭔가 추상적인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형이상학의 반대말이 바로 뭐야? 형이하학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 그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거. 알겠지? 그지? 형이하학 그러면 구체 경험. 형이상학 그럼 뭐가 돼? 추상. 그럼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성하고 연결되는 거지. 알겠지? 그지? 형이상학이라는 게 이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거고 인간에게는 정신이란 단자가 있어. 그리고 그 단자 안에 뭐가 있다고 본 거야? 본유관념이 내재해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른 봐봐. 잘 봐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 철학은 되게 반복이 많아. 그럼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야. 라이프니츠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선천적 관념이 있는 거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이성하고 통한다. 됐죠? 그럼 그는 자신의 단자론이 로크의 본유관념 비판에 의해서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잖아. 왜냐면 로크는 경험론이니까. 그지? 후천적 경험에 의한 거고 선천 따위는 아예 없다는 입장이거든? 그럼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 주장은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죠? 됐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봐. 잘 봐. 봐봐.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줄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세 가지야. 본유론자, 그리고 로크, 여기다 쓸까? 로크, 그리고 그 다음에 합리 라이프니츠. 요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자, 그럼 봐봐. 잘 나오는 대립구조니까. 자, 그럼 본유론자는 어때? 인간에게는 선천적 관념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걸 뭐라 그런다? 본유관념이라 그런다. 알겠죠? 그지? 그리고 그러한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 동의가 돼.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게 중요하죠?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돼? 이거는 결국은 본유관념이고요. 그리고 얘는 언제나 어때? 보편적으로 동의가 된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칠판 봐.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꼭 써줘야 돼. 지금 본유론자 입장은 뭐냐면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필연적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알겠지? 그지? 본유관념이면 무조건 보편적으로 동의된다.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로크는 뭐다? 이 사람은 뭐야? 근데 경험론이야. 그지? 그럼 경험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는 경험에 의한 거지. 선천적 관념 이딴 거 아예 없다. 알겠죠? 됐죠? 선천 따윈 아예 없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본유 관념이라는 것도 아예 없는 거다. 알겠죠? 우리 모든 거는 있잖아. 본유관념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본유관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로크가 애들의 예를 들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중요하죠? 본유관념과 그리고 보편적 동의 사이의 무슨 관계?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서 로크가 얘기하는, 봐봐. 본유론자들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본유관념이라고, 그 본유관념이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야. 결국 본유관념 따위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간은 뭘 한다 그랬어? 감각, 경험을 해. 그러면서 개별, 특수한 관념이 생겨. 그리고 그것의 추상, 일반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 필연적 진리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칠판 봐. 그럼 로크가 말하는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있잖아. 결국은 로크 입장에서는 뭐에 의한 거다? 귀납적 일반화에 의한 거다. 요게 바로 로크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귀납적 일반화에 의한 거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라이프니츠는 뭐냐? 이 사람은 합리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딱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합리론 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난다? 선천적인 이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 알겠죠? 됐죠? 이성에 의한 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걸 강조해. 그러면서 얘는 있잖아. 본유론자 편을 들면서도 본유론자하고 어때? 다른 게 있다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잘 봐봐. 본유 관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누구나 그걸 어때?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그랬어. 알겠죠? 하지만 애들은 어때? 동일류라고 무슨 류에 대해서 어때? 동의하지 못하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서 얘는 뭐냐? 본유 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에 얘도 뭐는 없다라고 한 거야? 필연성은 없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러면서 잘 봐. 로크를 비판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이 부분이 중요하죠. 봐봐. 로크를 비판해요. 그럼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로크는 뭐에 의해서? 귀납적 일반화에 의해서 뭐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필연적 진리에 도달한다는 게 로크 생각이야. 알겠죠? 됐죠?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무슨 생각이냐? 야, 로크, 너가 말하는 귀납적 일반화 있잖아. 그것은 필연적 진리를 뭐하지 못해? 확증하지 못해. 이게 바로 누구야? 라이프니츠 생각인 거야. 그지? 그건 확증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 진리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 세상엔 필연적 진리가 있잖아. 그지?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잘 들어. 그러면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그 필연적 진리라는 걸 뭐 할 수 있는 거? 확증할 수 있는 건 바로 뭔데? 그거는 인간에게 뭐야? 있는 이성인 거야. 알겠죠? 그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어? 선천적 이성이 있어. 알겠죠? 됐죠? 그리고 칠판 한번 봐. 이런 선천적 이성이 있다라고 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라이프니츠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자신의 단자론이라는 이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왜냐? 단자론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 인간 정신에는 뭐가 있다는 거? 본유적으로 내재하는 단자라는 게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게 뭐하고 연결돼? 이성하고 연결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존재한다. 알겠지? 오케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 세명 비교를 하면 돼요. 알겠죠? 됐죠?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그지? 너무 추상적이어갖고. 알겠지? 여러 번 읽어봐야 돼. 됐죠?
일단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그죠? 자, 그리고 2번에 몇 번이야? 4번. 왜냐면 이거 똑같은 문제야. 2번하고 3번이. 4번에 라이프니츠 및 출국과 아까 선생님이 비교한 거 써줬잖아. 필연적 진리하고 그리고 사실적 진리는 이건 좀 다른 거구나. 모두 반드시 참. 너무 틀렸죠?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인 거. 그지? 사실적 진리는 아닌 거야. 자, 그리고 3번 별표. 이거 아까 말했던 거지. 로크하고 라이프니츠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거기 필연적 진리의 답이 출국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본유관념. 알겠지? 앞에서 어차피 필연적 진리가 뭐라 그랬어? 본유관념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양쪽 다 본유관념이랑 그다음 보편적 동의 사이에 뭐가 성립하는 건 아니야? 필연적 지금 그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그리고 4번. 4번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그지? 자, 그 다음 5번이 중요해. 앞에 첫 번째 문단은 묶어봐.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경험론이라고 써. 첫 번째 문단은 경험론이야. 왜냐면 얘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하게 돼? 모국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경험을 통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문단 한번 봐. 밑에 문단은 보편적 문법 규칙의 답이 출국고 요건 뭐야? 본유관념이야. 알겠지? 그지? 누구나 있잖아. 모두 어때? 애들한테 지금 이걸 갖고 태어난다라고 했어. 그래서 보편적 지금 어때? 문법 법칙이라고 한 거야. 요게 본유관념하고 연결돼. 그럼 뒤에 문제 한번 봐.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은 정답 몇 번 나타나? 5번이 정답이죠. 왜 5번이 정답이냐? 비이론의 모국어 문법 규칙은 가설 검증을 거친다는 면에서 로크와 라이프니츠라면 밑줄고 모두의 답이 출고. 모두 귀납적 일반화. 아니죠. 로크는 귀납적 일반화지만 라이프니츠는 귀납적 일반화 아니라 그랬지. 라이프니츠는 뭐냐?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어때? 귀납적 일반화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지?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그리고 4번 고르면 안 돼. 4번은 뭐냐? 비이론의 보편적인 문법 규칙이 필연적 문법 규칙이라는 면에서 라이프니츠는 어때? 보편적 문법 규칙을 비추고 자각의 답이 출고. 이 말 그대로 있었지.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본유관념을 자각한 애는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그랬거든. 그죠? 그래서 자각한 애들은 어때? 보편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그대로 앞에 나와 있었던 거. 그래서 4번은 적절합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6번에 몇 번? 1번이 정답.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내부 규정에 따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7쪽. 다음 주에 올 때는 먼저 풀어와야 돼. 알겠죠?